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친밀한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50대 이상 많은 남성분들이 조용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몸의 변화가 친밀함과 즐거움의 끝을 의미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노화는 친밀함의 막다른 길이 아니라 적응하고 탐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초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친밀한 삶을 유지하는 14가지 핵심 단계를 다룰 겁니다. 발기 기능에 대한 실용적인 팁부터 맥주를 마시는 것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까지 모두 말이죠. 저를 따라오시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인생의 이 흥미진진한 단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신감을 갖추게 될 겁니다. 14번부터 1번까지 카운트다운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명확하고 쉽게 하기 위해 14번부터 1번까지 거꾸로 세어나갈 건데요. 각 포인트가 이전 것을 기반으로 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1번이 이 모든 조언과 동기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출발점이거든요. 14번, 나이에 따라 진화하는 친밀함의 본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오해가 따라옵니다. 가장 큰 신화 중 하나는 50대나 60대가 되면 친밀함과 친밀한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친밀함이 계속 진화하며 새로운 차원의 감정적, 육체적 깊이를 갖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2020년 국제 친밀 건강 저널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친밀함과 프라이버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친밀함이 순전히 육체적인 경험에서 보다 전인적인 경험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감정적 친밀감, 부드러운 접촉,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3번,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터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친밀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특히 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치심이나 판단받을까봐 두려워하시죠. 흔한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에 직면한 건 나뿐이고 사람들이 내가 인정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40세의 남성의 40%가 발기부전의 영향을 받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해집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침묵은 정서적 부담을 악화시키고 외로움으로 이어지며 심지어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부부가 같이 오셔서 몇 년 동안 이 문제로 고통받았는데 서로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나 의료 전문가와 자신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이러한 대화를 정상화하면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해결책을 위한 길을 열며 정서적 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2번, 발기부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발기부전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학적, 심리적 또는 생활 방식 요인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미국 국립보건원 데이터에 따르면 70세 남성의 50% 이상이 어느 시점에서 발기부전을 겪습니다. 원인은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기저 건강 상태부터 스트레스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발기부전을 유죄 판결이 아닌 신호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기저질환에 대해 경고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여 근본 원인을 찾으세요. 30년 진료하면서 발기부전이 심장병의 첫 신호였던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11번, 근본 원인과 기저 상태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발기부전의 징후를 무시하시는데요. 발기부전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은 다른 곳에서 증상을 알아차리기 훨씬 전에 침실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2018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발기부전과 심장질환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나 약물 부작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 검진 예약을 잡으세요. 혈액 검사와 신체 검사를 통해 건강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악화되기 전에 치료할 시간이 생깁니다. 10번, 맥주 마시기의 장단점입니다. 이제 남성 건강 논의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맥주 소비입니다. 50대 이상
많은 남성분들이 가끔 시원한 맥주를 즐기시는데 이것이 친밀한 건강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점부터 말씀드리면요. 발기부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신경 기능을 방해하여 발기를 얻거나 유지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도 문제입니다. 맥주는 칼로리가 높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도한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당뇨병, 고혈압 및 발기부전의 위험 요소입니다. 한국 남성분들, 특히 회식 문화 때문에 소주, 맥주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3-2-1 규칙입니다. 일주일에 맥주 3잔, 연속 2일 최대, 한 번에 1잔씩, 이렇게만 지켜도 테스토스테론이 4주 후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9번 맥주가 친밀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네, 맥주에 별도의 세그먼트를 드리는 이유는 남성 건강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코올은 욕구와 친밀한 감각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친밀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알코올은 발기부전의 발생률이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걸 정말 많이 봅니다. 퇴근하고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는 분들, 주말마다 과음하시는 분들이 발기 문제로 오시거든요. 8번, 균형 잡힌 식단과 친밀한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친밀한 웰빙에 중요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몸과 리비도의 연료로 생각하세요. 선호하는 음식들을 말씀드리면요.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은 혈류를 촉진하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한국 식단에 나물 반찬 많이 드시잖아요. 완전 좋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고등어는 심장 건강을 촉진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견과류와 씨앗, 아몬드와 호박씨에는 호르몬 균형에 필수적인 아연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가득해서 지구력과 혈류를 촉진합니다. 김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전통 음식도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을 선택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친밀한 수행을 포함한 모든 신체 기능을 물이 지원하거든요. 7번, 운동과 친밀한 건강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체형뿐만 아니라 친밀한 활력도 변화시킵니다. 혜택을 보면요. 혈류 개선됩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또는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은 발기질의 결정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기분과 에너지도 향상됩니다. 운동할 때 리비도를 높일 수 있는 기분 좋은 화학물질인 엔도르핀이 방출됩니다. 체중 관리도 됩니다. 체지방을 조절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병 위험이 줄어드는데 이 둘 다 발기부전과 관련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요가와 같은 부드러운 운동도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나은 친밀한 삶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 중에 70대인데 매일 아침 등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발기 기능이 50대보다 좋으십니다. 6번, 의학적 조언과 전문 상담입니다. 의사와 친밀한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물도 옵션이 될 수 있지만요. 가능한 개입으로는 PDE, 오억제제, 비아그라, 시알리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발기부전에 처방되지만 의학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으면 테스토스테론 요법, 보충제가 권장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 방식 권장 사항도 있습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특정 상황에 맞는 식단 조정과 훈련 또는 보충 계획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안전하고 개별적으로 조언할 수 있도록 복용 중인 다른 약물 및 보충제를 포함하여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항상 공유하세요. 5번, 정서적 및 정신적 웰빙입니다. 친밀함은 순전히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건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수행 불안으로 이어져 발기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울증, 나쁜 기분은 리비도를 감소시키고 친밀한 반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압도당한다고 느끼면 치료나 마음챙김 연습을 고려하세요. 심호흡, 일기쓰기 또는 자연에서 매일 산책하기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스 관리 기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남성분들이 특히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시는데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부부가 함께 병원 오세요 라고 합니다. 같이 이야기하면 훨씬 해결이 빠릅니다. 4번.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파트너와 소통하세요. 남성들은 종종 자존감을 친밀한 수행과 연결시켜 압박과 불안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왜 중요할까요? 욕구, 걱정 및 기대에 대한 열린, 공감적인 대화는 친밀한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커플은 일반적으로 관계에서 더 큰 만족과 더 나은 친밀한 성취를 보고합니다. 이것은 친밀한 행동, 기록 보관소의 결론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친밀함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계획하세요. 서로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듣고 현재 인생 단계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나 연장된 전이와 같은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으세요. 3번. 성공 사례들입니다. 습관의 변화가 친밀한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기밀 유지를 위해 이름은 바꿨습니다. 김철수 씨, 60세입니다. 도전 과제는 친밀한 어려움이 있었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요 변화로는 식사에 과일과 채소를 더 추가했고 일주일에 3번 운동했는데 주로 빠르게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파트너와 열린 정직한 대화를 시작했죠. 결과는요, 통제감이 새로워지고 에너지 수준이 증가했습니다. 파트너와의 친밀함과 의사소통이 개선되었고 삶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이 향상되었습니다. 박영수 씨, 56세입니다. 도전 과제는 흡연과 음주가 친밀한 성능과 지구력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요 변화로는 금연을 위해 자조그룹에 가입했고 알코올 소비를 조절하고 맥주 소비를 사교 행사로 제한했습니다. 체육관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친구들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발견했죠. 결과는 신체 건강과 친밀한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와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갖게 됐고 정직함과 공유된 목표를 통해 개인 관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친밀한 삶과 전반적인 건강을 되살릴 수 있는 더 건강한 습관을 채택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번. 전반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받아들이세요. 최선의 접근 방식은 전체적인 접근 방식, 즉 식단, 운동, 정서적 웰빙 및 의학적 조언의 조합입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주요 습관들은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매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 일주일 중 며칠 동안 적당한 운동을 150분 하세요. 유해 물질을 제한하세요. 담배와 알코올 소비를 줄이고 맥주 소비를 조절하세요. 의사 방문도 중요합니다. 심장 건강, 호르몬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검사를 수행하여 사전 예방적으로 유지하세요. 정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치료, 자조그룹 또는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와 정신적 문제를 직접 다루세요. 개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몸은 독특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활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주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1번. 결론과 최종 통찰입니다. 저희는 발기부전의 현실부터 적당한 맥주 마시기, 열린 의사소통의 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노년기 남성 친밀함의 세계로 14단계 여정을 탐구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들은요. 노화는 친밀함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화이지 끝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침묵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열린 의사소통은 해방적입니다. 절제가 핵심입니다. 원한다면 맥주를 즐기되 양과 섭취 빈도에 주의하세요. 건강한 습관은 보상을 받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혈류, 에너지 및 자존감을 향상시킵니다. 전문적인 조언도 필수적입니다. 의학적 검사와 정신적 지원은 만족스러운 친밀한 삶에 필수적입니다. 50세 이후 만족스러운 친밀한 삶은 신체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 자신감 및 적응 의지의 문제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친밀하고 모험적인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안 되겠습니까?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70대, 80대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친밀한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올바른 정보와 실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아이디어나 희망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을 활성화하여 전립선 관리,
장수를 위한 운동 루틴,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남성 건강 주제를 다루는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개인적인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팁 중 하나를 시도해 보셨나요? 댓글에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더 나은 건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도록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지혜와 함께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친밀한 웰빙은 적극적이고 적응력 있고 건강에 정직하게 대처할 때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친밀함, 연결 및 신뢰로 가득 찬 많은 만족스러운 삶의 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체 커뮤니티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최적의 느낌을 갖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노년기 남성, 건강과 친밀함에 대한 이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 건강에 대한 더 심층적인 토론을 활용하려면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조화로운 노화의 더 많은 측면을 탐구하는 이 주제에 대한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자신을 돌보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계속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